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32강에서는 전국시대의 마렵에 이르면서 진나라의 주도권 하에서 하나하나 제후들이 멸망해 가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도 중국 천하에는 인재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고 인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재들이 얼마만큼 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시대 상황은 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강의는 통감조료 2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난항의 죽음이 제시된 2권 속에서 먼저 바로 노중현에 관한 일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감조료 2권이고 죽이고 난항 하에 해당되는 것이며 난항 58년의 일인데 그 당시 중국 천하의 그 훌륭한 선비로서 노중현이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노중현이는 이 진나라를 천자로 모신 데 대하여 배척하고 있는 것이 이번 강의할 주된 요지인 것입니다. 자, 이 노중현이라고 하는 천하의 뛰어난 선비가 대의로 한 일가를 하자 바로 여기에 의하여 진왕도 몸을 움츠리게 되고 노중현이의 한 말에 의하여 기타의 제후들도 우리가 어디로 귀해야 할까,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할까를 알려주었다라고 노중현의 말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중현의 말이 나오기 이전의 배경을 살펴보면 위양이사 진비로 구조할세 위양이 진비라는 장수를 시켜서 조나라를 구제하려고 구원병을 보내려고 했더니 바로 이것을 좌시하지 않은 진나라 왕이 사위왈 사신을 보내서 위나라에 협박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 공조하야 우리가 조나라를 정벌해 가지고 조모에 차하니, 조모라는 말은 일조일석 얼마 안 가서 항복을 시킬 것이니 제후 감구자면 제후로서 감히 조나라를 구제하려고 덤벼든 사람이 있다면 필이병 선격지홀이라 반드시 우리가 조나라를 정벌 나간 병사를 그쪽으로 옮겨서 먼저 그 나라를 치리라라고 협박한 것입니다. 이러자 위양이 공하여 두려운 마음에 바로 이 진비를 저지시키고 이 말은 더 이상 출정하지 말도록 만류하고 업이라는 데에다가 벽벽자가 동사되니까 명사가 동사되면서 바로 업이라는 데에 성벽을 쌓으면서 그곳에서 주둔하도록 만들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또한 장군 신오년으로 하여금 이뿐만 아니라 구원병을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나라 왕은 두 번째 무슨 일을 했느냐. 장군 신오년이라는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어 조나라 왕을 설득해 가지고 또한 이 장군 신오년으로 하여금 조나라 왕을 설득해서 욕공존진 위제하여 함께 진나라를 높여서 우리가 황제로 삼고자 하여 삼아 이각기병이었는 그 진나라의 병사를 퇴각시키고자 이런 의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나라를 천자로 모시면서 항복해버리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양이 움츠려서 진나라를 황제로 섬기려고 했을 때 노중현이가 이 소식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왕견연할 바로 이 차자가 연을 찾아가 말하기를 비진자는 저 진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기애의 상수공지 부자라 애이라는 것은 모두 버려버리고 머리를 적의 머리를 얼마만큼 많이 잘라오느냐를 숭상하는 것으로 해서 공을 내리는 나라다. 상수공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진 이전이 능 참수 유공자로 이상이라 진나라에서는 전투에서 능히 적의 머리를 잘라오는 것으로 적의 머리를 잘라서 공이 있는 자를 가장 으뜸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상수공이라는 문자를 쓴다. 그러면 이 상자는 뭔 자냐? 숭상하다 뜻이다. 세건에 보면 진법에 참수 다로 위 상공이라 진나라 법을 보면 적의 머리를 잘라올 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상공, 가장 공을 높여서 삼는 것이다. 상공을 삼는데 참 1인수면 예컨대 한 사람의 적의 머리를 잘라오면 사작 1급이라 벼슬 1급을 준다. 이것이 꼭 뭐하고 같으냐면 임진왜란 때 그 못된 외가 사람 코 잘라간 것하고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사람을 잘라가면은 거기에서 벼슬 한 등급을 하사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나라를 상수공이라고 상수공의 나라라고 말한다. 자, 이렇게 잔인무도한 나라인데 피즉 사연이 위되면 그가 저 진나라가 곧 방자하게 천자 자리에 오르게 되면 즉 여는 나 노중현은 유도 동해이 사이언정 동해를 밟고 죽을지언정 이 말은 밟을 도자를 썼지만 동해에 머물던져 내가 죽을지언정 불온의지민냐 하노라. 갈지자 진나라의 백성 된다라는 것은 내 옳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진나라를 불의의 나라로 규정하고 두 번째 노중현의 논단은 두 가지로 논단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진나라가 불의의 나라라는 것. 두 번째는 금진도 만성지 국야고 오늘날 진나라도 만성의 제후 국가이고 양나라 또한 엄연한 만성의 국가이다. 대등한 제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제지면 따라서 그를 진나라를 천자로 모신다면 진은 장행 천자지리하여 진나라는 장차 천자의 예를 행하면서 이 호령의 천하하고 천하의 모든 호령을 할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모든 제후들은 그 휘하에 들어가서 그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고 이 소리예요. 뿐만 아니라 변역 제후지 대신하리니 제후의 모든 제신들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피, 장, 탈, 기소, 불초이 저 진나라라고 하는 저 나라는 장차 그들이 진나라가 불초하게 여긴 나라를 빼앗아버리고 이 말은 여기에서 말한 불초라는 것은 정말 불초한 게 아니라 진나라의 시각에서 좋지 않게 본 나라를 불초로 여긴 거예요. 진나라의 시각에서 좋지 못하다는 나라들을 모두 그야말로 뺏어다가 자기 말 잘 들어가지고 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런 나라의 사람들에게 제후에게 줄 것이고 탈기 소징이 진나라가 미워한 나라의 땅을 빼앗아다가 여기 소이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땅을 건네준다면 양왕은 안덕안연이요와 양나라 왕은 어떻게 편안하게 있을 뿐이겠는가. 반드시 양왕도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땅을 뺏겨서 진나라에 이쁜 털 박힌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 소리예요. 한마디로 천자로 모신다라는 것은 자기 나라를 갖다 바친다 이 소리예요. 그러자 신원년이
일어나서 재배하면서 오내금에 제가 오늘날에 지 선생은 천하지 사야로니 선생께서는 천하의 가장 으뜸인 선생님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불감부원 제진으로리라 감히 다시는 진나라를 천자로 모시자고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노중현이의 한마디 말이 이렇게 위나라를 구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제후들이 어느 나라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여기에 이제는 신릉군이 조나라를 이제 구제하는 계책이 나오는데 이 조나라를 구제하는데 계책을 누가 써줬냐면 바로 신릉군의 식객인 후영이가 어떻게 하면 조나라를 구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바로 이 후영에 의하여 조나라가 구제되는 계책은 다음과 같은 6단락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신릉군과 후영의 관계입니다. 신릉군이 어떻게 해서 후영이라는 식객을 만나게 되었는가. 바로 이 신릉군이 스스로 맞이해서 후영을 상객으로 삼는 일이 예전에 있었고, 이건 예전의 일이고, 자, 지금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조나라 평원군이 사양불구라. 조나라 평원군이 바로 처남인데, 신릉군이 평원군의 처남인데, 왜 처남은 이렇게 우리나라를 구제하지 않느냐라고 자주자주 꾸짖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원병을 빨리 보내달라고 닥달을 했다 이 소리예요. 그랬을 때 이 구원하기 위하여 후영이는 어떤 것을 가르쳐 줬느냐. 신릉군이 몇 명의 식객으로 가가지고는 조나라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바로 후영이가 뭘 가르쳐 주냐면 진비에 병부를 도둑질해 가지고 그 병사를 뺏어서 그 병사를 몰고 가라. 맨몸을 가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게 되고 바로 이 병부를 가지고 진비에게 모든 병력을 넘겨달라 했더니 진비가 의심을 하고 병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자 바로 퇴사를 하죠. 그를 죽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병사를 가려서 조나라를 구제하러 떠나간다. 자, 이렇게 해서 조나라는 구제되고 진나라는 패배를 당한다. 그런데 진나라 왕이 패배를 당하자 이 화풀이를 누구한테 했느냐. 무한 바로 신릉군에게 이제 화풀이를 하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이제는 군사를 대파하고 나서 장수를 시켜서 바로 위나라의 병사들은 보내주고 신릉군만 남아버리는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후영을 상객으로 삼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었느냐. 여기에 초의 위공자무기라는 이 사람이 신릉군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 다시 보시면 이 신릉군이라든지 후영이라든지 이런 곤모술수는 사실은 전국시대의 의협의 풍이지 이게 바른 도는 아니에요. 하나의 이것은 곤모술수지. 바로 이 공자무기가 애인하사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비에게 몸을 낮추면서
치 식객이 3천이니라 식객 3,000명을 불러들이기에 이르렀다. 바로 3,000명 가운데에 누가 있었나 하면 위유은산이 위나라에 은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을 후영이라고 말한다. 후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연 70이란 말은 70고령의 늙은이란 소리예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 늙은이에다가 집안이 가난한 미천한 사람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집안이 가난해서 먹고 살려고 이문이라고 하는 성문에 감자라는 것은 성문직이에요. 성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급직에서도 하급이에요. 이렇게 미천한 사람인데 여기에서 늙은이로서 미천한 것을 부각시킨 거예요. 누가 봐도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소리예요. 그런데 공자 취조하고 공자가 술자리를 마련하고 대회 빈객가야 많은 빈객들을 크게 모여놓고 좌정에 모든 빈객들의 좌석이 정해져 가지고 너희 누구는 어디 앉고 다 해놓고서 나서는 공자가 좋은 거기 허자하고 바로 이 공자라는 것은 신릉군 무기가 수레에 종자는 수레를 왼쪽을 비워놓고 따르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말이 좀 명확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러면 돼요. 수레에 하면 붙어자자가 나와요. 종자가. 수레에 왼쪽 자리를 비워놓고 이 말은 바로 예적의 수레를 탈 적에는 존귀한 분이 왼쪽에 계셨기 때문에 수레에 상석을 비워두고 이 소리예요. 그래두고 따르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왼편에 상석을 비워두고 자영후생하여 스스로 자기가 후생을 모시러 갔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모셔왔는데 이렇게 상석에다 모셔갖고 왔는데 후생이 지에 인자상자하니 여기 좌자는 같은 앉을 자자라도 자리 좌자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인도하여 상자란 말은 상석에다가 앉히니 빈객이 개경이로라 말은 손님들이 모두 놀랬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0 노인네가 그것도 비천한 사람이 3,000명 중에 최고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술자리에 모인 빈객들이 모두 깜짝 놀랬다라고 하더라 이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후영과의 만남이 예전에 있었던 터인데 자, 두 번째 단락. 조나라 평원군이 왜 우리를 구제하지 않느냐라고 신릉군에게 부지하지 않은 것을 자주자주 꾸짖어요. 급진이 위조하연 이러다가 진나라가 조나라를 포위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 소리예요. 바로 이 시점에 이르러서 조평원군의 부인은 공자 무기에 누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릉군으로 보면 조평원군은 매형이에요. 그리고 조평원 입장에서 신릉군 보면 처남이에요. 처남 매제사인데 이런 가까운 사이다. 평원군의 시자 관계가 상초고 위하여 평원군에 다시 말하면 평원군을 여기에 쓰게 된 것은 조나라가 바로 위나라하고 신릉군하고 사돈 관계니까 평군이 나서서 사신의 관계가 여기 말은 사신의 관계가 사신들이 가는 가시라든지 그 수레의 덮개가 상초고 위하여 위나라에 서로 연결될 정도라는 것은 수많은 사신을 보냈음에도 이 소리예요. 보내가지고 양공자와 공자를 꾸짖었다. 평원군 이름이 성인데 성이 소위 자부의 혼인자나 내가 스스로 혼인을 붙였다 이 말은 내가 자네의 누님을 데리고 산 이유는 이 소리예요. 이것은 이 공자지고위로 공자라는 것은 신릉군이에요. 신릉군의 그 높은 대의로
능급인지 고냐라 능히 남들의 곤 어려운 일을 급할 급자가 동사되면서 남들의 어려운 일을 급히 여기 급자 하나 썼지만 남들의 일을 급히 구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바로 자네 누님하고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어서 사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한단이 오늘날 조나라 한단 땅 서울이 조모의 항진위원을 곧 얼마 안 돼서 진나라에 항복할 처지임에도 위고불지라 위나라의 구원병은 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자주 꾸짖으면서 구원병을 보내달라고 예거를 하니까 자 어땠느냐. 후영이가 가르쳐줘요. 병부를 도둑질해 가지고 진비의 병사를 뺏어서 가도록 하라고. 자 이런 계책이 나온 것은 어떻게 됐냐면 공자가 삭청위양하야 신롱군이 이 소리예요. 신롱군이 자주자주 위양에게 청해서 칙 진비 구조하고 진비에게 조나라를 구제하도록 하십시오. 진비를 칙하야 조나라를 구제하도록 하기를 청하고 그 빈객 변사 유세 만단호대 신릉군뿐만 아니라 빈객이라고 해도 되고 식객이라 해도 되고 수많은 식객과 변사들로 유세하기를 수없이 했지만 왕종 불청이언을 위나라 왕은 끝까지 끄떡을 안 해요. 들어주지 않자. 공자가 내촉 빈객하야 공자가 이에 빈객들을 청해가지고 이 말은 자기 식객 속에서 딱 부탁해 갖고 뜨느냐. 야 거기 백여승하야 약속하기를 거기 백여승을 가지고 요 부투 이 사워 조라가 바로 전투에 달려서 조나라에서 싸우다 죽겠다라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술에 겨우 100채를 가지고 구원병으로 나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나는 길에 후생이라는 것은 후영이에요. 지나는 길에 후영을 만났어요. 찾아뵀어요. 근데 여기서는 많이 생략됐는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찾아뵈니까 후영이가 어땠느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잘 갔다 오라고. 그런 신릉군이 성질이 난 거예요. 예전에 그 늙으신 분을 미천한 사람을 그렇게 상객으로 대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음의 땅을 가는데 죽으러 가는데 이렇게 섭섭하게 대할 수 있냐고 수레를 돌려갖고 다시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신릉군이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자 바로 이 후생이 여기에 그림 모두 생략된 거예요. 그러자 후생이 이 대답을 해요. 공자 무타다니 욕부징분하니 지금 신릉군이 아무런 다른 단서도 없이 지금 진나라 군대에 전투하러 죽겠다라고 달려가고자 하니 이것은 꼭 무슨 꼴인 거는 여 이육으로 투 레허라 이 살코기로서 굶주린 범에게 던져준 꼴이다. 이건 죽으러 가는 것이지 괜한 헛죽음을 한 것이지 무슨 공이냐 이게. 백성 갖고 가서 백성 전부 다 죽은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그러자 신릉군이 재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를 가르쳐줘요. 후생이 말하기를 오문 진비 병부는 제왕완해하고 나는 듣자니 지금 진비의 병부는 왕의 완해란 말은 침소예요. 왕의 그 지밀인 침소에 있다 하고 또 왕의 총이하는 여희란 사람을 여희가 가장 임금의 지금 위나라 왕의 총애를 받는다 하니 이런 총애를 받은 여희 정도라면 역자 여희의 힘 정도라면
영능절지요. 병부를 도둑질할 수 있다. 그 여자 정도라면. 그리고 두 번째, 자 공자 상이 복이 부구하니 바로 신릉군 당신이 일찍이 그 아버지 여희의 아버지의 온수를 위복 갚아준 적이 있다. 사기에 보면 여희의 아버지가 위인 소사를 하니 남들에게 죽음을 당했을 때 공자가 사객으로 바로 객을 보내가지고 참기구두하야 바로 그 원수의 머리를 잘라다가 그 여희에게 바친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런 적이 있으니 당신의 덕을 본 적이 있으니 여희 여기 공자야 그 여희가 그 은덕을 갚고자 여희가 공자를 위하여 사무소사라 죽음이라도 사양하지 않을 바를 안으고자 할 것이다. 하고자 할 욕자. 죽음이라도 당신이 부탁이라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성의를 개구면 참으로 한번 입만 여시면 즉 병부 호부야. 병부가 지금 호부예요. 호랑이처럼 생긴 병부예요. 이 호부를 얻어가지고 탈 비병하리니 진비의 병사들을 빼앗아서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막강한 병력을 가지고 출동을 해야 북구조하고 북쪽으로는 조나라를 구제하고 서쪽으로 진나라를 퇴각시키면 차는 오패지 공야라. 이것이 오패와 같은 공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 괴는 마치 살코기 굶주린 호랑이에 던져주듯이 아무런 공도 없이 이런 개죽음을 한다라는 거, 그건 명분도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진비는 신릉군에게 병부를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안타까운 것은 진비라고 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으로 서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못다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